오늘 뜻하지 않게 지난 아까 2시부터 우리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우리 정상적으로 어제 그 주례 보고에서 보고받은 총 13개 안건에 관해서 우리 구리시청을 출입하는 기자님들에게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 브리핑 영상을 녹화해서 저희가 유튜브 방송에 올리고 있는데 오늘 방송 사고가 나서 녹화가 되지를 않아서 오늘 의장실에 올라와서 아까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브리핑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와 달리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다시 멀티룸에 들어가서 서서 1시간 동안을 서 있을 자신이 없어서 오늘은 이례적으로 의장실에서 브리핑 녹화 영상을 찍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2023년 9월 5일 구리시의회에서는 그 집행부로부터 총 13건의 주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그 주례 보고한 안건들을 순서대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에서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저희 지난주, 지지난주에 브리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9월달에 구리시 의회에서는 원래 당초에 저희가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4일간 임시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번 임시회에는 이제 집행부에서 각종 동의안, 조례안뿐만이 아니고 주요하게 3회 추경을 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회 추경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회기 이전 회기에 선결적으로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있어서 그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9월 13일에 하루짜리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일에 처리해야 될 안건들은 기히 이미 주례 보고 시간에 우리 의원님들께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을 했던 사항들이었고요. 오늘 어제 주례 보고에서 설명한 주요 내용들은 아마도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329회 임시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열리는 임시회가 328회 임시회고 9월 1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가 329회 임시회인데 그 309회 임시회 때 아마 상정될 안건들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도시개발과에서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리유통종합시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구리 시민들은 옛날 롯데마트, 지금은 엘마트, 최근 며칠 전에 그 엘마트가 시민마트로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마트로 이해하고 계시는 공간, 그리고 그 마트 옆에 보시면은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축산동, 그다음에 작년부터는 우리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각종 장애인 단체들, 반려견 보호센터, 공들인 주방, 음악 장작소 등이 들어있는 그 건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주차장 그 일원을 구리유통종합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구리유통종합시장은 당초에 그 안쪽에 있는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도매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고, 정부가 그 도매시장을 세울 당시에 도소매 분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매는 도매시장에서, 그리고 그 도매시장에서 도매된 물건들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유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구리시가 조성한 시장이 구리유통종합시장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을 만들어 놓고 바로 IMF가 왔었고, 그래서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도 전에 시장에 입점할 상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구리시에서는 그 공간을 롯데마트에 임대해서 그 대형 판매 시설로 그동안 쭉 이용해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시장은 구리유통종합시장이라고 용도가 지정되어져 있고 그 시장을 관리하는 조례에 이번에 일부 집행부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래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요청에 따라서 그 전에는 이렇게 그 우리 유통종합시장 같은 경우에 시가 법인이나 개인한테 그 시설을 대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부받은 그 공간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서 상속하는 경우에는 그걸 허용하고 또 하나는 당시에 우리 그 지자체 합동 평가해 가지고 자치법규 규제 개선을 그 경기도 쪽에서 요구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그 제한적으로 양도 양수를 허가하도록 그런 그 개정 요구가 있어서 작년 10월 28일에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6조에 해당 조례 6조에 양도 등에 금지해서 계약자는 대부받은 시설의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조항을 넣고 각 호의 1호에 시설의 운영에 기계, 전기, 소방 등 전문 기술 자격이 필요한 경우 두 번째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될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단서 조항을 삽입했는데 이번에 이 단서 조항에 추가로 하나를 더 넣겠다는 겁니다. 넣겠다는 내용이 뭐냐면 대부받은 시설의 사용 권한을 양대 절수했는 대상에 법인의 인수 및 그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인의 인수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포괄 승계하는 경우라는 호를 3호에다가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현재 유통종합시장 아까 말씀드린 뭐 옛날 롯데마트짜리 그 옆에 동구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그 건물 일원에 현재 시가 대부를 해준 공간 대상은 대부 현황은 총 18건입니다. 그중에 법인이 5건, 개인이 13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그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그 개정된 조례의 그 단서 조항에 영향을 받는 대상은 법인이 대부받은 그 5개입니다. 거기 보면은 주식회사 엘마트, GS MBG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창농축, 구리사랑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신물산 이 5개가 법인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관심이 그렇잖아도 시민들의 관심이 주로 엘마트 지금은 시민마트로 이름을 바뀐 엘마트와 관련돼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여기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행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엘마트와 대부 계약을 맺어서 유지되고 있는데 한번 물어봤었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조례가 고쳐지면 뭐 현행 그 대부 계약에도 소급 적용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렇게 적용할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특별한 위법한 상황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소급 적용해가지고 현재 계약 맺은 업체에 뭔가 적용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고 또 문제가 없는 건지 법률적 검토를 좀 한번 해봐라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아예 차제 이제 이렇게 대상이 그 엘마트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다 보니 한간에 그
L마트, 지금 현재는 시민마트로 며칠 전에 간판을 바꿨다고 합니다. 여러 소문이 들려오는데, 예를 들면 현재 그 대부료가 연체되어 있어서 상당히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뭐 소문도 있다. 또는 그 직원들에 대한 감원이 뭐 이렇게 돼서 지금 회사가 위기에 있어서 뭐 폐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등등의 소문들이 있다는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그 L마트하고 맺었던 대부 계약에 의해서 대부료는 2달에 한 번씩 6회에 걸쳐서 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초 7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던 그 회차의 대부료가 7월 31일까지 납부가 되지 않아서 9월 30일까지로 연장해서 일단 고지를 했고, 그러면 이제 그게 한 6억쯤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9월 말까지로 내야 될 또 대부료가 있어서 약 한 12억 정도가 9월 말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체근하고 있고, 확인해 본 결과 뭐 지금 일시적인 문제인 거지 충분히 대부료를 내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또 그 직원 감원과 관련된 문제는 전체적인 규모를 축소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어떤 지금 이 대부료 연체가 계속 된다면 나중에 결국 혹시라도 시민들의 손해로 귀결될 뭐 소지도 있다. 집행부에서는 뭐 이행 증권 같은 것들이 있어 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여하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대처 방안을 잘 마련하라. 그 다음에 여하튼 이 계약이 이제 이 지금 조례 개정안이 결국 그럼 핵심적으로는 이렇게밖에 익혀지지 않는다. 만약에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현재 대부 계약을 맺은 그 당초에 L마트, 지금 시민마트의 어떤 경영권을 누가 인수해서 또는 법인 간에 합병해서 들어오려는 그런 어떤 뭐 시도, 그걸 이 합법화해주기 위한 어떤 전제로 해서 이런 조례 개정안이 상정된 게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자세히 잘 설명을 해라. 이런 그 질의 답변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와 평생학습과에서 같이 와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제 10월 달에 우리 한강시민공원에서 우리가 흔히 유채꽃 축제, 코스모스 축제 하는데 그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축제와 결해서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던 평생학습 축제가 같이 열리게 돼서 두 개 과가 와서 일단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시민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구리 코스모스 축제, 가을에 열리는 코스모스 축제는 이번에는 명칭을 2023 구리 코스모스 한강예술제라는 이름으로 치르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간은 10월 13일 금요일부터 10월 15일 일요일까지 3일간 구리 한강시민공원에서 사업비는 시비로 2억 9,800만 원, 한 3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입장료는 무료이고요. 다만 주차비는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방문 예상객 수는 약 3일간 30만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최는 구리시, 관련 해당 부서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요. 주관은 구리문화원에서 하겠다. 그래서 뭐 행사장 조감도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뭐 우리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한강시민공원 들어가셔서 우측에 있는 그 주차장은 그대로 가동을 하고요. 거기 이제 이렇게 바닥 깔려 있는 공간에는 우리 먹거리 장터들 좀 서고 자매도시에 물건 파는 그런 천막들이 좀 쓸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흔히들 행사하는 주 메인 무대가 열리는 잔디 광장 쪽에 무대가 설치되고, 그 무대 주변으로
이제 부스가 설치되어져서 평생학습 축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평생학습 축제, 또 하나 진로 박람회 등등을 여기서 치르겠다. 코스모스 꽃단지는 현재 그 우리 이미 지난 민선 8기 시절에 한강 시민공원에 우리가 그 꽃밭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관목류로 다 바꿔서 뭐 가족 캠핑장 등으로 다 기능을 개조해 놓은 상태여서 거기 일부의 꽃을 심는 곳에 코스모스 꽃단지가 작게 아주 조성이 될 거고요. 그 구리 안성간 고속도로 그 상의 구리대교,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구리대교 그 너머 쪽으로, 왕숙천 쪽으로 지난 봄에도 거기에 유채꽃들이 뿌려져서 식재됐었는데 아마 그 공간 쪽으로 코스모스들은 좀 심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간 뭐 각종 문화 행사, 볼거리, 뭐좀 개막식 등등을 하게 되고, 둘째 날 오전에는 그 공간에서 평생학습 축제 행사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특히 뭐 주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 맛자랑 경연대회를 하겠다고 와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에 있는 관내 음식점 한 10여 개소를 섭외해서 맛자랑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에게는 뭐 현장 요리 경연을 보고 시식회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그래서 또 주차장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존 주차장 옆에 그 노지로 되어 있는 곳들, 그리고 현재 야구장으로 되어 있는 3개 면들을 전부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했고요. 경찰서, 소방서 등과의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겠다. 또 안전 차단 부분을 설치해서 그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과의 충돌들을 없애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과에서 이제 평생학습 축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 평생학습 축제는 현재 17회입니다. 우리 구리시에서 평생학습 축제는 17회여서 때로는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장자호수공원에서 열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뭐 구리역광장에서 열릴 때도 있었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열리는데, 이번에는 우리 2023 구리 코스모스 한강예술제가 열리는 한강시민공원에서 요 예술제와 같은 기간 동안에 같이 열겠다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은 똑같이 3일간 맞고, 그 잔디광장 주 메인 무대 주변에 25개의 부스를 쳐서 개막식하고 홍보 체험관 부스 운영하고 공연이나 동아리 경연대 등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최 주관은 구리시에서, 후원은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은 약 5,1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기간 내 행사를 치르겠다고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청소년 진로 박람회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로 고교생일 텐데요. 이제 뭐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진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각종 직업에 대한 체험, 설명 또는 뭐 학교 진학과 관련된 등등의 부스를 설치하고 상담도 하고 있는 박람회를 진행을 합니다. 뭐 체육관 내에서 할 때도 있고요. 등등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역시 한강시민공원의 평생학습 축제 부스처럼 부스를 15개를 설치해서 체험할 수 있는 부스 13개, 상담 부스 하나, 이벤트 부스 하나, 그리고 특별히 2025년에 시행 예정인 고교 학점대에 대한 상담 부스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이 진로 박람회는 전문 기관을 선정해서 위탁 운영을 맡기겠다. 그리고 소요 예산은 5천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종합하자면 올해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한강시민공원에서 문화예술과가 주최하고 구리문화원이 주관하는 구리 코스모스 한강예술제 사업비 3억, 그다음 평생학습과가 주최 주관하고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이 후원하는
평생학습 축제 예산 소요액이 한 5,100만 원. 그다음에 역시 평생학습과에서 주최하는데 주관은 민간 업체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 진로 박람회 예산은 약 5천만 원. 그래서 한 4억 정도의 예산을 한강시민공원 해당 공간 내에서 동시적으로 치르겠다. 이게 어제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일단 의회에서는 지금 이 계획이 확정된 계획인지 아니면 현재 어떤 구상 단계에서 얼마든지 좀 변경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건 기본 계획으로 거의 확정되어졌다. 그리고 축제위원회에도 검토를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라는 설명을 전제로 여러 의원님들이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코스모스 한강예술제라고 이름 지어진 문화예술가의 행사와 관련해서 일단 행사명을 그동안은 우리가 코스모스 축제, 유채꽃 축제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이번에 한강예술제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어떤 명칭에 따라 느껴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 이게 한강예술제라고 이름 지어지니까 축제 느낌이 좀 줄어든다. 그래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봄, 가을로 유채꽃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를 한강시민공원에서 가지게 되면 실제로 그로 인해서 타격을 기존 우리 시가지에 있는 상권에서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제를 어떤 기존 상권과 연계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이번 축제 계획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게 없는 것 같다 하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축제를 할 때 먹거리 부스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도 그 먹거리 부스를 8개 봉사단체 그리고 5개의 푸드트럭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메뉴가 너무 획일적이고 조리의 완성도 문제, 가격 문제 등이 좀 늘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차 계획에 의거하면 현재 포장되어 있는 주차장 외에 야구장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야구장이 행사 기간 동안에 우천으로 인해서 질퍽거릴 때 이후에 관리에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다. 그라운드가 망가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런 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평생학습 축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이게 주로 이제 평생학습 축제가 좀 애매한데 대상이 성인부터 학생들까지가 다 되는데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축제에 좀 참여할 수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겠다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생학습 축제에 관한 설명을 듣고 나니 이걸 축제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어떤 만족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아까 큰 틀거리가 이번에 3개 행사를 같은 기간에 한 공간에 몰아넣어 버린 거는 그냥 한꺼번에 행사 치르자는 취지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또 하나 아까 3번째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진로 박람회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 행사의 성격이 한쪽에서는 이런저런 공연하고 음식 먹고 이러는데 와서 진로 상담하고 어떤 고교 학점제에 관해서 상담을 듣고 이게 지금 성격상 맞는 거냐? 실제로 그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주 관심층이 다를 수 있을 텐데 그걸 이렇게 섞는 것들이 좀 어렵다. 그래서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진로 박람회만은 이 행사에 같이 있는 건 의회로서는 절대 반대한다. 이 부분은 여야 또는 모든 의원님들이 같이 동일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발상 자체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시장에게 오늘 그 주례 보고에서 의회의 강력한 의견을 전달해서 지금이라도 진로 박람회는 별도로 따로 띄어내서 뭐 같은 기간에 하든 다른 기간에 하든 다른 공간에서 그 성격에 맞는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걸 꼭 시장께 보고해라. 만약에 그게 변경이 안 된다면 우리 아까 설명드린 대로 9월 임시의회가 2번 열리는데 그 의회에서 뭐 특단의 의회로서는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겠다. 또 하나는 뭐 이게 우리 코스모스 전국 배드민턴 대회라는 대회가 이제 배드민턴 대회가 전국 대회로 열리는데 전혀 기간이 코스모스 지금 축제 예정돼 있는 기간하고 이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같은 기간에 맞추는 것도 좀 생각을 해라. 이런 내용들이 지적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평생학습과에서 구리시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리시에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가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지원법 시행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기간이 올 연말로 끝나기 때문에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의 기간에 그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 운영 전반에 관해서 민간 위탁을 다시 재위탁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구리시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는 저쪽 우리 안골로 그 세무서길이라고 우리 하는데 그 세무서 옆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10명의 그 7명의 종사자가 그 이용 정원이 10명인데요. 현재는 한 7명의 여사 청소년들이 이 시설에서 기거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관을 다시 민간 위탁하는데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청소년 단체에 위탁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는 3개년간 한 13억 정도,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연간 4억 3천에서 4억 6천까지 3개년도에 걸쳐서 들어갑니다. 일단 이제 그 동의안 설명과 관련해서 의원님들 중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 시설뿐만이 아니고 이후에 설명드릴 각종 어떤 우리 시가 가진 시설을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 위탁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통해서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그래서 재계약을 할지 재위탁을 할지 등등을 결정하는데 이제 그런 그 심사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어떤 종합 그 평가 결과가 되게 좀 뭐랄까요 의례적이고 좀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왜냐하면 그 위원회에 참여하셨던 의원님들의 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일례로 어느 그 심사위원회에서는 실제로 그 시민 만족도 조사를 다시 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런 민간 위탁 동의안에 이제 들어가는 그 비용을 꼭 명기하도록 되어 있고 그 비용의 추계서를 보통 그 첨부합니다. 그런데 그 추계서라는 것이 실제로 의원님들이 그 이제 해당 비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이렇게 그 세밀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총액 규모로만 주로 이렇게 표현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보다 좀 더 세밀하게 하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평생학습과에서 구리시 궁도장
가로 열고 온달정이라고 해서 관리 운영 역시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또 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또한 올 연말이면은 이제 현재 그 위탁 계약해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궁도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이제 9월 27일로 끝나기 때문에 9월 28일부터 2년 3개월, 왜냐하면 회계년도를 맞추기 위해서 2023년 9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의 기간 동안 민간 위탁을 하겠다. 근데 이것은 아까 우리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는 재위탁, 공모 절차를 거쳐서 그 기관을 선정해서 위탁을 맡기는 건데, 이거는 현재 하고 있는 궁도협회와 재계약을 하겠다고 안을 가져오신 겁니다. 동의안을. 그 현재 궁도장은 여기 우리 시청에서 나가셔서 워커힐 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그 경찰서 지나서 바로 경찰서 지나자마자 우측편에 있습니다. 우측편에 거기 우리 배수지가 있는데 배수지 옆쪽으로 위쪽에 설치되어서 궁도장이 운영되고 있고, 국궁입니다. 국궁 그 궁도장이 운영되어져 있고 우리 온달정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위탁받은 업체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최소 경비, 민간 위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1,4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기타 그 인터넷 이용료라든가 등등의 최소 비용을 계상해서 하겠다, 그렇게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평생학습과 소관이고, 이제 이후에 노인 장애인 복지과에서 총 5개의 안건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4건은 민간 위탁 동의안, 1건은 조례 제정안입니다.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민간 위탁 동의안이 구리 경로식당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그 구리시에는 일단 경로식당에서 어르신들께 무료 급식을 하고, 이 경로식당에 나오기 어려우신 어른께는, 재가노인께는 식사 도시락을 배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구리시의 그 위탁시설, 이 경로식당은 3개, 이번에 지금 동의안 올라온 건 3군데입니다. 하나가 수택 경로식당, 여기는 벌말로 186번 길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창 경로식당, 세 번째가 딸기원 경로식당. 현재 수택 경로식당은 천주교 구리성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받아서. 그 다음 인창 경로식당은 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에서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딸기원 경로식당은 그 딸기원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 시설 공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기간을 위탁하겠다. 여기 운영 방법은 민간 위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모 절차를 거쳐서 공개 모집해가지고 적격심의위원회,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해서 재위탁하겠다는 겁니다. 3군데 소요 예산을 합쳐보면 총 그 5개년간 21억쯤이 들어갑니다. 일단 수택 경로식당이 10억 정도 들어가고요. 연간 1억 8천에서 한 2억 2천까지 이렇게 연도별로 임금 상승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씩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인창 경로식당이 9억 2천 정도, 딸기원 경로식당이 2억 2천 정도에서 총 한 2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이 경로식당과 관련해서 이제 의원님들이 몇 가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의견 주신 내용 중에 하나는 여하튼 우리 어려우신 어른들께 점심을 대접하는데 어떤 그 식단을 통한 영양 관리 같은 것들, 그런 식단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현재 지금 어떻게 이 식단 같은 거는 관리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런 현황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이제 영양사를 배치해서
특히 그 인천 경로식당하고 수택 경로식당은 영양사를 배치해서 지금 하도록 좀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 좀 문제 하나가 뭐가 생기냐면은요. 이제 갈매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집단 급식소 개념으로 제대로 요건을 갖추다 보면은 현재 이런 그 경로식당에서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주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정도 자금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건데 보통 매일 한 6명에서 8명, 많으면 10명 가까이가 오셔서 배식 또는 식사 준비, 도시락 배달 등등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집단급식소 지정이 되고 나면은 이분들에게 위생증을 요구하게 되면은 암만 해도 이게 좀 번거롭고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서 상당히 운영에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뭔가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연구해 봐라. 그다음에 어떤 그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는 어떤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 평가 시에 드러난 게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잘 체크하고 미리 펑크가 안 생기도록 준비하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올라왔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인천 경로식당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이라는 그 뭐 주변 환경 개선 공사를 하고 있어서 2달째 지금 그 식사 대접을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잘 체크해서 이런 시일 내에 어르신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이런 당부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역시 노인장애인 복지과에서 구리 실버인력뱅크 민간위탁 동의안 이런 그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여기도 2023년 12월 31일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버인력뱅크의 위탁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2024년 1월 1일부터 5년 동안 역시 이건 공개모집 후 심의 선정하는 재위탁의 방식으로 법인이나 단체에 우리 위탁을 하겠다 하는 동의안입니다. 그 실버인력뱅크는 현재 그 인천 경로식당 위층에 사무실이 있고 지금 종사자 수가 10명이라고 어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소요 예산이 5개년간 총 합쳐서 한 10억 정도. 그러니까 2023년도 1차 년도에 2억 9,7천에서 2028년도에 2억 3,900 정도가 들어가는 이렇게 상승하는 역시 여기는 이제 도비 보조 사업이긴 합니다. 도비와 시비의 매칭 사업인데 10명인데 이 정도 가지고 이제 사용이 가능하냐 물어봤더니 실제로 풀타임 그 정규 인력은 4명, 나머지 6명은 뭐 파트타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 소요에 관한 자세한 백데이터 자료도 좀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지금 이 실버 인력뱅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현재 구리시에서는 노인들에게 그 뭐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가 이제 4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가 여기 지금 실버 인력뱅크, 시니어 클럽, 그다음에 시의 직영, 그다음에 노인회 뭐 이렇게 해서 4군데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실버 인력뱅크나 구리 시니어 클럽이 뭐 같은 그 노인 일자리 사업해가지고 총 한 2,500분들을 이렇게 나눠서 사업하고 있는데 이걸 통합 관리하는 게 옳은 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원님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일단 기초경비, 고정경비를 줄이고 실시 사업을 할 때 규모를 키우는 게 또 효율적인 건 아니냐. 그래서 근데 어제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한 어떤 뚜렷한 답변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때는 이게 뭐 어떤 법규상 안 되는지 또는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걸 쪼개는 게 이로와서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합치는 게 더 나으니까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등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이 구리 시립 전문 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산호동에서 갈매동 쪽으로 넘어가는 저쪽 거기가 뭡니까? 양진 말입니까? 거기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 시립 전문 요양원이 있습니다. 시가 시설을 지었고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우리 수탁법인 나눔과 섬김이라는 수탁법인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80명이고 현원은 80명으로 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양원에 정원이 어르신들 계실 수 있는 정원이 80명인데 지금 80명이 꽉 차 있고 종사자 수는 5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우리 공개 모집 후 적격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을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 그 전문 요양원은 시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설은 우리 구리시가 지어서 그 시설을 위탁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진행하지만 그 요양원을 운영하는 그 경비 또는 예산은 우리 건강보험공단의 그 노인 장기보험, 장기요양보험 그 재정에서 실제 그 자금이 나와서 그쪽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의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어제 설명을 받았습니다. 어제 의원님들이 이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물어봤어요.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요 아까 말한 대로 종합평가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 위원회에 들어가셨던 의원님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전문 요양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평가에서 결과가 별로 안 좋았다. 우리 뭐 2등급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직원들의 이직률이 34% 이르는 것으로 해서 그럼 이게 안정적으로 지금 요양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니냐라는 뭐 질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평가의 기저에 뭐가 하나 있었냐면 어떤 그 노인 학대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다.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면서 이런 노인 학대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의 책임은 없는 거냐. 이제 그래서 그랬더니 일단 뭐 그 금전적인 문제의 어떤 배상 책임 이런 것들은 뭐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고 일단 시가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리 감독하고 챙겨봐야 될 책임들은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그 어떤 관리 대책을 잘 세워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재 정원이 80명인데 현원이 8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유 공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 시립 전문 요양원에 들어오실 어른들은 주변에 있는 그 사립 요양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몇 개월씩 대기하고 계시다가 이제 자리가 나면 겨우겨우 들어오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즉부터 증축의 필요성을 다 공감했고 그래서 이미 증축 계획을 세워서 그 사전 절차, 조시계획 절차라든가 등등은 다 진행을 했고 그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재 증축하려고 하고 있는 그 요양원이 위치한 지역이 우리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 상에서 이제 갈매 IC가 새로 추가적으로 진출입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진출입로의 대상 후보지여서 그곳과의 좀 어떤 뭐 상충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 설계 용역을 실시 설계 용역을 중지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고 여튼 시민들이 이 어떤 그 이 빨리 시설이 좀 늘어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잘 슬기롭게 그 해당과와 협의를 잘 해서 이런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좀 해결을 해달라는 그런 의원님들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동의안 중에 하나가 구리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인데, 여기는 지금 그 해당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위탁 기간을 1년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재위탁하겠다, 공개 모집하고, 그 현재는 우리 그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그 휴먼복지회라는 기관에서 역시 이 사업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그 소요 예산이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그 특별히 의원님들의 뭐 질문은 없었습니다. 이제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다음 조례안, 새로 만들겠다는 조례안을 하나 가져오셨는데요. 그게 구리시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행부의 설명은 우리 노인복지법이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등에 의거해서 현재 우리 구리시도 급격하게 그 노령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노인 인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령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친화도시를 지향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고령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 조례안으로 이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조례는 지금 이제 우리 그 참고 자료로 붙여준 거에 보니까 수원시, 경기도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용인시, 하남시, 평택시, 의왕시 등에서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도 하겠다. 뭐 안에 내용은 그런 겁니다. 고령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장이 기본적으로 어떤 그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시행해서 수립하고, 그다음에 고령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이러한 시책들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민 모니터단도 설치해서 우리 시가 고령 친화도시 쪽으로 가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결국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단 집행부에서 맨 먼저 할 일은 아까 우리 고령 친화도시를 위한 시행 계획하니까 이제 용역 발주해서 용역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건 의원님들이 잘 평가해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어떤 시책을 위한 조례안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이 뭐 그냥 구색만 갖추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잘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노인장애인 복지과에서 그 주례복에서 설명한 내용이고요. 이제 일자리 경제과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경제과에서 가져온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구리시장 그 아케이트 옆쪽 편에 보면은 공영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은 그 옥내 지주식으로 총 119면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이루어져 있는 지상 4층 건물입니다. 지상 4층 건물인데 이미 이 그 시설은 우리 구리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그 위탁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다시 3년간 여기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아까 우리 민간 위탁할 때는 평가를 거쳐서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할 수 있는데, 재계약은 원래 하던 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하는 거고요. 재위탁은 공개 모집해가지고 심사 후에 하니까 하던 뭐 업체 또는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여지인데, 일단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구리 전통시장 상인회에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는 안으로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연간 소요되는 예산 위탁 금액은 연간 1억 원이고요. 현재 6명 정도 운영 인력을 하고 있고, 거꾸로 저희가 그 1억 원 위탁 금액은 주로 시설 개보수 자금으로 나가게 되는데, 거꾸로 위탁 대행료라고 해서 우리 주차장에서 상인회가 받는 주차 수입 중에 2024년 기준으로 연간 한 7천만 원 정도를 시에다가 납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뭐 의원님들이 다른 건 없었는데 이런 뭐 당부는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119면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늘 우리 그 전통시장을 가보면은 주차장을 올라가려고 차 우리 건배로 입구서부터 쭉 줄 서 있습니다. 결국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원래 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만든 의도가 그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한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장 상인들은 여기에 되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하고 운영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일자리 경제과장께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어제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경제과의 동의안이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제 구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그 전에 조례명이 청년직업센터로 됐다가 지난번에 의원 발의로 조례가 바뀌면서 이제 그 제목이 청년내일센터로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고요. 현재 이미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는 수탁자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다 끝나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역시 여기도 현재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던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계약을 하겠다고 동의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소요 예산은 3개년간 1차년도에 4억 1천, 4억 2천, 4억 2천8백 해서 한 4억 1천에서 2천 사이로 해서 총 12억 6천 정도.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소요 예산까지 잘 정리해가지고 오셨고요. 의원님들 뭐 특별한 다른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경제과에서 가져온 안 중에 하나가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일자리센터는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은 우리 구리 고용복지센터에 있습니다. 저 인창동 우리가 흔히 등기소 사거리라고 하는데 거기 건물에 들어있는데 현재 직업상담사 10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지금 주식회사 제니엘이라는 그 민간 회사가 수탁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간이 다 끝나서 2024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다시 민간 위탁하는 걸 재계약입니다. 이 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하겠다고 우리 동의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기 소요 예산은 2년 동안에 1년에 한 6억 정도 들어가서 12억 정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역시 의원님들 특별한 저기는 없었고요. 다만 그런 요구는 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민간 우리 위탁을 받는 수탁 그 자들이 보통 사회복지 법인이거나 또는 학교이거나 대부분 여기 이랬는데 여기는 이게 그 개인 회사예요. 주식회사. 그래서 이 주식회사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좀 의회에 제출해 달라.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좀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일자리 경제과에서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정과에서 호흡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런 그 안건을 하나 설명하러 오셨습니다. 내용은 올해 지금 호우로 인한 피해가 여기저기서 나서 이제 사망자가 있고요. 그 유가족에 대해서 그 지방세 감면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이렇게 감면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동의안을 내는 건데요. 일단 감면 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그다음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여기가 감면 대상자입니다. 일단 감면 내용을 보면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입니다. 즉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간. 그다음에 감면율은 100%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감면 세목을 보면은 이제 주민세가 시세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서 주민세, 그다음에 그 자동차세가 역시 시세인데 6월하고 12일에 부과되는데 사망자하고 유가족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해줘라.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 역시 시세인데 7월하고 9월에 납기하도록 되어 있는 사망자 유가족 소유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해서 감면해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특별히 우리 구리시가 뭐 선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공문이 있네요. 내용이 이제 시달된 게 호우 피해 특별 재난 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 유가족 지방세 감면 지원 기준 해가지고 지난 호우로 인해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이 있는데 그 사고의 사망자, 그다음에 사망자의 가족들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을 해줘라. 근데 현재는 우리 시에 이게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은 확인은 안 됐다고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그 프로세스를 보면은 일단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지방세 감면하는 대상자 파악이 끝나면은 그 해당 시군에 이제 그 사망자가 소속되어 있는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해주게 되고 그럼 거기서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 만약에 우리 구리시에 주소지를 두신 분이 어디 다른 지역에 가셨다가 사망했을 경우 또는 또 다른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사망하셨는데 아까 가족이 뭐 구리시에 재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이런 상황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 그 지침에 따라서 그 신속하게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의회 의결을 받아놓고 이후에 대상자 통보가 되면 직권으로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총 13건에 대해서 그 설명을 받았고요. 아마 요 내용은 우리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9월 그 19일부터 지금 예정되어 있는 329회 임시회에 아마 상정해서 본회의장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집회 공고를 냈는데요. 그 328회 임시회 다음 주 9월 13일 하루 동안에 우리 다음 329회 임시회 추경 그 3회 추경에 필요한 선제적 안건들 처리를 위해서 총 15건의 안건, 16건의 안건으로 하루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발의 안건 3건,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보고, 개정, 민간이탁, 뭐 등등 여러 가지 재정 조례, 개정 조례 뭐 등등을 설치하고 우리 또 지난 우리 의회에서 처리할 그 윤리특위에서 그 제출된 징계 요구의 건 2건에 대해서도 같이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이렇게 그 멀티룸에서 우리 언론인들께 다 브리핑을 해드리고 몇 가지 질의 답변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을 했었는데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녹화가 되지 않아서 질의 답변 과정은 제가 다시 녹화할 수는 없고요. 질의 답변 과정에 언급됐던 대표적인 건 지금 이제 유통종합시장 그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게 뭐 단순히 대부권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원래의 유통종합시장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조례를 지금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를 유지하는 게 좀 직무유기 아니냐 하는 언론인들의 따가운 질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근원적으로 그 전제가 되고 있는 시의 장기 발전에 따라서 전략에 따라서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라도 해당 부분들을 반영해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은 집행부와 논의해 보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시립 전문요양원에 관한 브리핑을 해드렸더니 일단 그 노령화 사회에서 시립뿐만이 아니고 우리 그 사립 사설 우리 그 요양원과 관련해서도 물론 거기도 마찬가지로 재원은 시가 뭐 어떤 부담을 하거나 보조를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 재원으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원은 관리하고 있으나 그런 시설 안에서도 여러 가지 노인들의 뭐 학대라든가 권익 침해라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 이런 것들도 갖추라는 그 언론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관련한 자료는 제가 또 집행부로부터 받아서 언론인들께 제공하겠다는 말씀까지를 드렸습니다. 그 뜻하지 않게 오늘 방송 사고로 인해서 녹화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의장실에서 오늘 브리핑한 내용을 앉아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번거롭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기술적으로 잘 준비해서 그 생생한 현장감이 살아날 수 있는 브리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